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 DX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가 올해 들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에코프로가 사실상 이 포스코 DX보다 더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 저가 대비해서 거의 한 상승을 시작한 가격대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의 상승을 보인 종목들을 1년에 이렇게 많이 본다. 정말 그것조차도 사실 대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구간에서 이 고가를 더 이상 못 높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급락이 나오거나 그렇게 시세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의 특성을 제가 이야기를 항상 드리죠. 그 주가의 특성은 뭐냐면요. 앞에 좋을 부분을 지금 가격에 먼저 반영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DX가 지금 올라가는 이 상황은요. 앞에 좋을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좋을 부분은 뭘까요? 당연히 실적입니다. 근데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 폭 자체가 굉장히 이익의 폭이 막 늘어난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익의 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포스코 DX가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한다. 이런 것 가지고 되게 수급적인 부분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자, 포스코 DX가 지금 이렇게 고가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 가격대를 높여가려고 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는요. 이익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말자. 그리고 잊지도 말자. 그래야 포스코 DX를 보유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구간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자, 저가 대비해서 10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 상승의 속도를 보면요. 에코프로만큼 이 시세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와야 되는 이 매물 소화 과정 있죠. 이 구간이 사실 더 나와야 됩니다. 이거보다는 더 나와야 돼요. 근데 고가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한다, 이전 상장한다, 앞으로 실적이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고가에서 한 달째 횡보를 하고 있고요. 물론 고가 대비해서는 이 하락폭이 조금 나옵니다. 한 20% 정도 빠졌어요. 근데 저가 대비해서 상승한 폭이 10배입니다. 10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고가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거 이거는 사실상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 주식을 볼 때 우리가 매매할 때 어떤 이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앞으로 뭐가 있대 그래서 주가가 오르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 고정적으로 박아놓고 보되 주가가 올랐는데 고가에서 매물 소화를 착실하게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인 주가 폭을 봐야 됩니다. 그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물론 사이즈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시장도 다릅니다.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 대비해서 포스코 DX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소재 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을 한 상태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에서 일을 받아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현대차 있죠. 현대차가 하청을 줍니다. 그쵸? 일을 하청 기업에 내려준단 말이에요. 현대차 벤더죠. 그쵸? 근데 내려줄 때 이익의 질, 즉 이 벤더들의 이익을 누가 결정하나요? 현대차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현대차에서 결정을 할 때 이익을 내려줄 때 어떻게 내려줄까요? 현대차의 실적의 기준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밖에 하지 못한다 이러면 이익을 결정하는 게 어디서 결정하죠? 만약에 A가 완성차 기업이고 B가 부품사입니다. 그러면 B가 A에 납품을 하고 A한테 돈을 받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 이 B는요. A한테 납품을 할 때 내가 A가 나한테 구하지 못하면 이 안 되는 그런 부품이 없는 다음에는요. B의 이익은 A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현대차인 거예요. 그러면 이 B는요. 만약에 특출난 기술이 있다. 그러면 A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B가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구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현대차의 이익이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2%, 5%, 6%, 9%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부품사들 있죠. 예를 들어서 SL 이런 식을 보면 이익의 질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SL은 그나마 이익의 폭이 조금 더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SL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매출은 4천억, 5천억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시가총액은 1000억대예요. 1000억대. 1000억대 보이시나요?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영업이익이 462억입니다. 22년 기준이겠죠. 그쵸? 22년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462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밖에 안 해요. 3년 벌면 얘네 지금 시가총액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성장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장을 하지 못해서. 자, 보세요. 이익률 보세요. 3%, 2%, 7%. 그쵸? 제가 한 가지 더 비교를 해드릴게요. 성장을 하지 못하는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네오팜입니다. 자,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 보이시나요? 26, 25, 25. 상장 기업의 이익률이 이렇게 20%대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하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까? 자, 보세요. 장기 차트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대 이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매출의 파이가 안 커지니까 주가는 빠집니다. 그 빠지는 폭이 무려 6만 원부터 만 원대까지 빠져요. 이거 몇 프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70% 하락을 한다. 성장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20%대 이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이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DX는 왜 이렇게 10배가 올랐는데도 고가에서 횡보를 할까요? 저는 이 정도까지 강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가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고가에서 이렇게 아직 급락을 하지 않고 10배나 올랐는데 이렇게 가격을 버티고 있는데 시장이 전환점을 맞았다는 건 이 가격대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포스코 DX를 매수 관점으로 보고 대처를 해야 된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포스코 DX의 이익이 20년도에 261억 적자. 근데 22년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하고 달라졌어요. 그리고 23년부터 1200억대의 이익이 예상치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1분기를 보면 300억, 2분기를 보면 34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분기를 했을 때 이미 22년도의 이익은 넘어섰죠. 그리고 한 개 분기를 했을 때 3년 전의 이익은 넘어섰습니다. 근데 여기 모기업에서 내려주는 이익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조금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제가 5년치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자, 421억, 481억, 261억 적자, 그리고 650억, 올해 예상치는 1200억입니다. 오케이. 파이가 커지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래 이 포스코 그룹은 철강 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철강 쪽을 캐시카우로 해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으로 완벽하게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이 순위권에 들어요. 이제 양극재 쪽에서. 그렇죠? 이걸 퓨처엠에서 생산을 하는데 세계적인 순위권에 들게 됐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공장을 포스코 DX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10배 정도의 주가 상승으로 이미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반영된 폭을 가지고 주가가 고가에서 버팁니다. 왜 버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게 이익의 질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24년도에도 지속이 되고요. 무엇보다 에코프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27년까지의 일감을 다 받아놨다. 이미 수주 받아놓은 것만으로도 지금 시가총액은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포스코 그룹은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주가가 고가에서 버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고가에서 버티는 뭐가 먼저라 그랬죠? 철저하게 가격에 입각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가격의 변화에 맞춰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을 인정해 줄 때가 이제 됐습니다. 자, 제가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거 있죠. 엘리어트 파동이나 이런 거 백날 믿어봤자 뭐 별로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2020년도부터 21년까지 15배 올랐습니다. 근데 22년도에 주가가 60% 빠지면서 실적이 10배 올랐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20년과 21년도에 올랐었던 주가가 22년도에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근데 22년 말에 다시 신고가를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에 대한 확인, 22년도 결산 실적을 언제 보죠? 23년도에 보잖아요. 그렇죠? 1월과 2월 사이에. 23년 초에 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을 확인하니까 15배가 또 올라. 그러면 자 보세요. 21년도에 있었던 15만 원, 23년도에 있었던 150만 원. 이 두 개 같은 가격이잖아요. 왜? 주식을 평가하는 실적이 10배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는
밸류에이션이 같은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조정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앞에 좋을 부분을 지금 땡겨다가 썼을 때 15배 오른 이 주가가 용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포스코 DX도 이 구간에서는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누가 봐도 많이 오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선반영된 부분도 일정 부분 존재할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선반영된 거다. 코스피로 갔을 때 어느 정도의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이거보다 더 좋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는 걸 대비해서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맞춰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기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가야 된다. 전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가 대비해서 10배 상승한 이 가격대를 이 고지고대로 그냥 앞으로 무조건 올라가니까 매수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가격을 철저하게 잡아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작업을 첫 번째로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고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자,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제 다른 영상 그리고 지난 영상을 찾아보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말자. 왜 그러냐면 시장이 급락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급락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급락하기에는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 기준에서 무한정 올라갈 수 있나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환율은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건 원화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고 그만큼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내수 경기만으로 먹고 사나요? 안 그래요. 수출로 먹고 삽니다. 달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업들의 실적은 나빠지고 그게 그대로 미국 경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한 가지 내용이에요. 주가가 내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충분히 내려온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 채권을 대입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포스코 DX는 지금 시장의 조정 구간에 고가 횡보 정도만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즉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시장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예상치가 제 예상에 맞게 들어간 부분도 있어서 제가 철저하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모두 성공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포스코 DX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포스코 DX와 같은 대시세 구간을 내가 보유하면서 계속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포스코 DX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에 대한 이해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이해하고 가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고요.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 세 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